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요리 대회에서 미국의 한 셰프가 한국의 전기밥솥을 만난 후 완전히 새로운 요리 혁명을 꿈꾸게 된 이야기를요. 단순히 밥을 짓는 기계로 여겨졌던 이 밥솥이 그의 요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가 밥솥 하나로 어떻게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미국에서 그의 이야기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지를 말해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혁신의 순간을 느끼고 싶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스미스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뉴욕의 한 고급 호텔에서 수석 셰프로 일하고 있어요. 아마 제 이름을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미슐랭 스타 셰프도 아니고 TV 요리쇼에 자주 출연하는 스타 셰프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요리를 사랑하고 또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는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도 크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호텔 매니저가 저를 불러서 일생일대에 제안을 했어요. 벤자민,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셰프 요리 대회에 우리 호텔 대표로 참가해 볼 생각 있나? 처음엔 솔직히 조금 망설였어요. 한국 음식, 나도 김치나 비빔밥 정도는 알지만 과연 내가 그 나라 음식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났고 서울에서 대회 준비를 하며 한국의 재료와 요리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특별한 기계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의 전기밥솥입니다. 처음에 저를 지도해주던 한국 셰프가 밥솥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건 그냥 밥을 짓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당시엔 솔직히 웃음이 나왔어요. 밥솥으로 뭘 상상하라는 거지? 그냥 밥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밥솥을 처음 작동시킨 순간 제 고정관념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국 셰프는 저에게 밥솥의 다양한 기능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선 밥솥의 기본 기능인 쌀밥 조리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단순히 밥을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미, 잡곡, 심지어는 죽까지 버튼 하나로 각기 다른 질감과 풍미를 완벽히 구현해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밥솥은 단순히 밥만을 위한 기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 셰프는 밥솥을 이용해 찜요리를 만들고 저온조리로 고기를 부드럽게 익히고 심지어는 빵을 굽는 것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마구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기계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니. 만약 이걸 미국 요리에 접목한다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저는 밥솥을 중심으로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과 이 밥솥의 기능을 결합한다면 대체 어떤 요리가 나올까? 예를 들면 뉴욕 스타일 치즈케이크를 이 밥솥으로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크리미한 리조또를 버튼 하나로 완성시킬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빨리 만들어 결과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밥솥이 단순히 요리를 편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밥솥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식탁 위에 정성을 더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 셰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밥솥이 단순히 밥을 짓는 도구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정성과 사랑을 담아 가족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파트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밥솥을 미국 가정에서도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기술과 정성, 그리고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욕구가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밥솥을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회 준비 일정이 끝난 후 시간을 내어 전기밥솥 제조사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죠. 운 좋게도 제가 쓰던 밥솥을 만든 회사가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고 한국 셰프의 추천 덕분에 공장 견학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회사 직원이 친절하게 저를 맞이하며 밥솥의 개발 과정과 기술적 특징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제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낸 사실은 이 밥솥이 단순히 편리함을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밥솥에는 압력 조절 기술, 미세 온도 관리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 쌀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알고리즘까지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둘러보던 중 연구실에서 한 연구원이 밥솥을 이용해 새로운 요리법을 실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밥솥으로 찜닭을 만들고 있었는데
일반 냄비로 조리할 때보다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자 연구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밥솥이 많이 쓰이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는 밥솥이 대부분 아시아 음식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해요. 쌀밥을 짓는 데나 쓰이는 도구로 여겨지죠. 하지만 오늘 경험하면서 이런 기술과 가능성을 알게 되니 이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연구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밥솥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그것입니다. 단순한 기능을 넘어 사용자들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이죠. 미국에서도 한국 밥솥이 새로운 요리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대화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공장에서 밥솥을 하나 구입하고 남은 대회 기간 동안 제 요리에 활용하기로 결심했어요. 대회 준비는 물론 긴장이 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밥솥을 통해 제가 어떤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호텔로 다시 돌아온 저는 밥솥과 함께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미국의 손님들이 좋아하는 요리, 예를 들어 크림 파스타, 초콜릿 푸딩, 그리고 고구마 캐서롤 같은 음식들을 밥솥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지 하나씩 시도해봤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고구마 캐서롤은 밥솥의 균일한 열분포 덕분에 놀랄 만큼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회에서도 이 밥솥을 중심으로 한 요리를 선보인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대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셰프들이 각자의 개성을 담아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였죠.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전기밥솥과 미국 요리를 결합한 창의적인 메뉴를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메뉴 이름은 밥솥 리코타 치즈 리조또와 갈비찜 소스. 한국적인 재료와 미국식 플레이팅을 접목한 요리였습니다. 제가 대회장에 등장하자 심사위원들은 제가 들고 온 밥솥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밥솥으로 요리를 한다고요? 라는 표정이 역력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밥솥에 쌀과 직접 만든 육수를 넣고 리조또를 조리하기 시작했어요. 버튼 하나로 압력과 온도를 제어하며 재료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과정은 심사위원들의 흥미를 끌기 충분했습니다. 리조또가 익어가는 동안 저는 따로 준비해둔 갈비찜 소스를 완성했습니다. 갈비찜은 한국 전통 요리지만 저는 소스에 약간의 블루베리와 와인을 첨가해 미국적인 감각을 더했죠. 그리고 밥솥에서 완벽히 조리된 리조또 위에 소스를 뿌리고 한국식 장아찌를 곁들여 플레이팅을 마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음식을 맛보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크리미한 리조또의 식감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죠? 갈비찜 소스와 밥솥 리조또라니 이렇게 전통과 혁신을 접목한 요리는 처음입니다. 대회장을 가득 채운 박수와 환호 속에서 저는 밥솥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직접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심사위원들이 단순히 맛을 넘어 요리에 담긴 이야기와 철학을 공감해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요리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미국의 창의성을 결합한 작품입니다. 전기밥솥은 단순히 편리한 기기가 아니라 요리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제 요리를 맛보며 주고받는 대화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 리조또의 질감은 압력 조리로만 가능한 것 같은데요. 쌀알 하나하나가 완벽히 익었으면서도 부드럽고 크리미해요. 갈비찜 소스에 블루베리를 넣었다고요? 한국 전통 음식의 깊은 맛에 새콤달콤한 풍미가 더해져서 색다르네요. 그리고 한 심사위원은 저를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벤자민 셰프님, 왜 하필 밥솥으로 이 요리를 선택하셨나요? 이건 누구도 생각 못한 선택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기밥솥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히 밥을 짓는 도구가 아니라 요리사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밥솥은 온도와 압력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요리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요리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요리 문화를 하나로 잇고 싶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벤자민 셰프님의 요리를 통해 저는 한국 전기밥솥이라는 도구가 단순한 주방 기기를 넘어선다는 걸 배웠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제 요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몇몇 셰프들은 저를 찾아와 밥솥에 대해 더 묻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이 밥솥을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우리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런 요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계라니.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밥솥은 단순히 한국 가정에서 쓰이는 기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요. 저는 밥솥을 둘러싼 관심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며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이 밥솥을 중심으로 한 요리 연구소를 열어야겠다. 한국에서 얻은 영감이 미국 요리의 미래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서 배운 밥솥 요리를 더욱 깊이 탐구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밥솥 요리를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국적인 감성과 기술을 미국 음식 문화에 성공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그런 고민 속에서 대회 주최 측에서 마련한 마지막 만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셰프들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요리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밥솥을 이용한 제 요리에 대해 더 많은 피드백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찬 자리에서 간단히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을 요청했어요. 만찬 메뉴로 제가 선택한 요리는 밥솥으로 만든 초콜릿 푸딩과 한국식 흑임자 소스였습니다. 초콜릿 푸딩은 미국 사람들이 익숙한 디저트였지만 흑임자 소스를 더해 동양적인 풍미를 가미했죠.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 자신감이 붙었어요.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밥솥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겁니다. 스크린에는 에러 메시지가 떠 있었고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주최 측에서 제공한 밥솥이라 기기 자체가 제 것이 아니었고 매뉴얼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하고 밥솥의 설정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보고 열과 압력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온도를 낮추고 다시 작동을 시도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 셰프에게 배운 밥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밥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리가 완성된 뒤 디저트를 접시에 담아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반응을 기다리던 순간 저를 가장 많이 응원해주던 한국 셰프가 한 입 맛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벤자민 셰프, 흑임자 소스와 초콜릿 푸딩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네요.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다른 셰프들과 관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물었어요. 흑임자 소스는 어디서 영감을 얻은 건가요? 밥솥으로 디저트를 만들 생각을 한 건 정말 기발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제가 선보인 요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덕분에 저는 밥솥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밥솥이 단순한 조리 도구를 넘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매개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제 요리에 감탄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밥솥의 가능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일본에서 온 한 셰프가 제게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건넸을 때였습니다. 벤자민 셰프, 당신이 오늘 선보인 초콜릿 푸딩과 흑임자, 소스 조합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밥솥을 많이 사용하지만 주로 일본식 쌀밥이나 찜 요리에 한정돼 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이 밥솥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전 세계 요리사들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죠. 그때 한쪽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유명한 디저트 셰프가 밥솥으로 만든 초콜릿 푸딩의 질감에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전통적인 오븐 디저트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식감이에요. 밥솥의 온도 제어 능력이 디저트 조리에도 이렇게 효과적이라니. 저도 이런 시도를 독일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밥솥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 요리사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떨까? 각국의 요리사들이 밥솥을 활용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요리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작은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밥솥으로 다양한 요리 실험하기, 밥솥을 활용한 요리 워크숍 개최, 밥솥을 통해 한국 음식 문화를 미국에 알리기, 전 세계 요리사들과 밥솥 요리 네트워크 만들기. 이 메모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밥솥을 통해 발견한 창의성과 가능성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를 보며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밥솥 요리 네트워크라는 아이디어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밥솥의 다양한 활용법을 기반으로 전 세계 셰프들과 협력해 이 기계를 더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회 주최 측과 밥솥 제조사 관계자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밥솥은 단순히 쌀밥을 짓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 작은 기계는 창의적인 요리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저는 이 밥솥을 통해 전 세계 셰프들이 각자의 문화와 요리 스타일을 조합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 제조사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신다면 밥솥은 단순히 한국의 가전제품을 넘어 글로벌 요리 혁신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밥솥 제조사의 관계자는 제 아이디어에 깊이 공감하며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벤자민 셰프님, 저희도 이 밥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에 돌아가셔서 밥솥을 활용한 요리 워크숍이나 이벤트를 계획하신다면 저희가 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후원할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용기를 얻은 저는 곧바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몇몇 요리사 친구들에게 연락해 밥솥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밥솥은 그냥 밥을 짓는 기계가 아니야. 이걸로 크림 파스타, 디저트, 그리고 스튜까지 완벽히 만들 수 있어. 너희도 이 기계를 써서 새로운 요리를 실험해보지 않을래? 그중 한 셰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벤자민, 내가 말하는 게 흥미롭긴 한데 솔직히 밥솥으로 파스타나 디저트를 만든다는 게 아직 상상이 잘 안 돼. 하지만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친구들에게 밥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밥솥을 활용해 요리를 실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밥솥 요리 챌린지를 온라인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챌린지가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자 밥솥을 사용한 다양한 창작 요리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밥솥으로 만든 완벽한 스모키 치킨 스튜가 화제가 되었고, 시카고에서는 밥솥으로 크림 소스를 완벽히 조리한 해산물 파스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밥솥은 단순히 한국의 전통적인 요리 도구를 넘어 글로벌 셰프들에게 영감을 주는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밥솥 요리 챌린지를 확장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요리사 친구들과 함께 밥솥을 활용한 실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워크숍을 열었고, 참가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오븐이나 스토브를 사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밥솥의 효율성과 균일한 조리 결과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참가자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자민 셰프, 이 밥솥은 단순히 요리의 도구를 넘어 하나의 혁신적인 플랫폼 같아요. 제가 이걸로 만든 갈릭 머쉬룸 리조또는 제 인생 최고의 요리였어요. 이런 기계를 알게 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밥솥은 단순한 주방기구가 아니라 요리에 담긴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도구라는 거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밥솥 요리 네트워크를 조직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요리사들이 밥솥을 활용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밥솥으로 만든 브라우니와 훈제 바비큐 스튜가 화제가 되었고, LA에서는 밥솥으로 조리한 비건 치킨 커리 레시피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에서 온 셰프가 밥솥을 활용해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따뚜이와 퀴노아 요리를 선보이며 전통적인 요리 방식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밥솥에 대한 관심은 요리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밥솥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고, 워크숍은 매번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밥솥을 활용한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밥솥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솥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정성을 담는 상징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워크숍을 마친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밥솥이 단지 요리 시간을 줄여주는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밥솥에 담긴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제 가족에게도 이런 정성을 담아 요리를 해주고 싶습니다. 마침내 밥솥을 활용한 요리 네트워크는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영감이 세계 각국의 요리사들에게 전해지며 밥솥은 요리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밥솥 제조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글로벌 퓨전 밥솥 레시피 북을 제작했고,
그 안에는 제가 선보였던 초콜릿 푸딩과 흑임자 소스 레시피도 실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밥솥 요리의 여정은 제게도 새로운 목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호텔 셰프로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요리의 즐거움과 문화를 알리는 메신저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밥솥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의 요리사들과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문화의 언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밥솥 앞에서 새로운 요리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밥솥으로 만든 창의적인 요리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요리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